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3일 주식시장 마감시장 및 이슈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나스닥 종합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5월 1일만 하더라도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지방 은행들의 불안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08% 하락하면서 33,00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1.16% 하락하면서 4,119.58로 마감되었고, 그나마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갭 하락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나스닥도 1.08% 하락하면서 12,0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것들은 일단은 미국 중소은행들이 어떤 파산, 여파가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FOMC 회의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들의 어떤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한 80%, 동결도 아니고 금리가 지금 은행들이 좀 불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다시 인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뱅크런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이죠. 미국 디폴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셧다운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좀 급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서부 쪽에 있는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맞고 있는데요. 어제 문제됐던 은행들은 패그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인데요. 이 은행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계신데 패그웨스트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꼬리를 좀 말면서 아래 꼬리를 말면서 27%로 이제 마감이 되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뭐 차트 보시면 앞쪽에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비슷한 그런 차트 모양을 보시고 있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보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JP 모건이 인수를 했다고 해서 조금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중소은행들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JP 모건이 시장에 놓은 진정제는 유효기간이 다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1.6% 하락을 하면서 138불 92달러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뭐 전체적인 금융권들의 어떤 불씨가 빨리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형 기술주들이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쪽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은행권들의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갑자기 또 급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타 플랫폼스도 갭 상승 이후에 5월 2일 날 1.6% 빠지긴 했습니다만 239달러를 계속해서 유지 중이거든요. 이런 어떤 디폴트 상황도 중간중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도도 있었고요. 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 잘 넘어가면 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방 중소은행들의 어떤 불안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뭐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플도 어제 이제 0.6%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뭐 메타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 오늘도 지금 시장 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상승 중에 있는 걸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걸로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은 좀 무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와 다르게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의 큰 여파들, 미국의 은행들의 큰 여파가
국내도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9% 빠지면서 2501.40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도 1.45% 하락하면서 843.18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눌림목 이후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하락에 큰 어떤 주범이 되었던 것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세로 좀 돌아서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매수 수급 자체를 보시면 개인이 코스피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3,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1,8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2,6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자, 차트 가서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는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나온 강한 하락을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유지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5% 하락하면서 24만 9,500원을 유지했고요. 에코프로도 8.73% 좀 더 하락폭이 컸죠. 66만 9천 원으로 3일 연속 조금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되는 또 상황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10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어떤 표적이 되면서 점차 이제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 좀 무거운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내려앉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너일가의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최근에 상승했던 4월 초에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89% 빠지면서 67,4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중인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엔터주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07% 플러스가 나면서 지금 94,800원, 장중에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는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JYP 말고도 하이브도 계속해서 상승 내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엔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어떤 그 큰 흐름이 엔터주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6%까지 상승했고요. 오늘 마감은 3.51% 상승하면서 29만 4,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도 있고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뭐 0.29% 소폭 하락하면서 1338원 20전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황은 계속해서 좀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락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엔터 관련주들은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히토루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들 있죠. 펠라이트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삼화전기는 이 현상을 썼고요. 삼화전기는 이 현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현상 이후에 오늘 거래가 정지되면서 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또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마감되면서 6,700원, 6,720원으로 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보다도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일 사료주 종목들도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고려산업이라든지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곡물 수출 협정이 이제 18일 날 만료가 되고
뭐 러시아가 협정 연장 거부를 할 것이다. 막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인도 쪽에 인니에 첫 니켈 제련 공장 건설이 좀 개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오늘 상승했습니다. 현재 비엔지 스틸이 8.2% 상승하면서 17,940원. 그 다음에 T플렉스도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요. 7.32% 급등하면서 4,690원으로 마감되는 등 관련 주가들이 좀 전반적인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최근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가 또 급격하게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이 조금 조정세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공매도 세력이 이길런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이 져서 다시 이 쇼크버링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 연초의 상승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 오늘 밤이죠.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